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을 위해서 MBT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오늘은 아이들의 성격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둘 중에 어느 쪽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격을 나타내는 8가지 성향은 나는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가? 외향형 E입니다. 우리 아이가 혼자서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가? 내향성 I입니다. 그러니까 E하고 I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숙제나 약속을 지키기와 같은 실제적인 일을 잘하는가? 감각형 S입니다. 또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것을 좋아하는가? 즉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있는 편인가? 직관형 N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나 할머니들은 S와 N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편인가? 사고형 T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입장을 잘 생각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편인가? 감정형 F입니다. 자, T하고 F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자기 할 일을 미리미리 하는 편인가? 판단형 J입니다. 한편 우리 아이는 할 일을 자주 미루고 시간이 임박해서 하는 편인가? 인식형 P입니다. 즉 J하고 P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이 지금 어머니나 할머니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EI, SN, TF, JP 중에 맞는 성향 하나씩을 고르시면 아이의 성격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의 아이들은 아직 성격 분화가 안 돼서 어떤 항목은 내 아이가 어떤 유형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검사, 어린이용 MBTI 검사인 MMTIC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검사를 하더라도 어떤 점수 구간대는 판단을 보류하는 항목이 있는 이유는 아직 어린이들은 성격 분화가 다 안 돼서 명확하지 않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에게 설명할 때는 크게 4가지의 유형을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4가지 유형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4가지는 하나는 SJ, 그렇죠? 감각형하고 판단형이 결합된 SJ, SP, NT, NF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하나씩 설명을 해볼 텐데 내 아이가 그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보시면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아이, 고학년이나 중학생 아이들이라도 이 4 중에 어느 것인지를 구분을 해보면 아이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SJ형 아이들의 특성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SJ형은 전형적인 모범생형이죠. 모범생형. 그래서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고 일을 계획하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엄마나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내 아이가 저랬으면 하고 바랄 수도 있습니다. 이상형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정해진 대로 하루 생활이 이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뭔가 이 아이들은 또 변동이 있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죠.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일을 잘합니다. 부모나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릅니다. 그래서 공부 습관이 좋은 공부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제하기라든지 문제집 풀기, 영어, 테이프 듣기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합니다. 순종적이고 교실 규범을 잘 준수합니다. 모범생이어서 뭐든지 잘할 것 같지만 신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환경이 시작되면 오히려 적응하는데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긴장감이 높고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J 아이들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자, SJ 아이들 지도 방법은 이 아이들은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잘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할머니들께서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알려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SJ 아이들은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SJ 아이들 모범생이면서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다려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그런 SJ 아이들은 어떤 진로를 받으면 좋으냐면 회계나 사무직, 법이나 보건 관련직 또는 교사 서비스직, 판매, 또 사람을 돌보는 일이 적합하네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의사나 판검사 또는 사무직 유형이 SJ 유형에게 더 적성에 맞지 않겠어요? 엄마들이 이런 점을 제일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럼 우리 아이가 SJ니까 사무직 계통 판검 좋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비교적 이 SJ 유형의 아이들은 예측이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SJ 아이들을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SJ 중에도 유형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ISTJ, ISFJ, ESTJ, ESFJ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네. 우리는요, 쑥쑥박수 둘 다 SJ예요. 네. 모범생형이죠. 네. 네. 그런데 SJ면서도 우리 둘은, 선생님은 ISTJ이고 저는 ESFJ이기 때문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SJ형을 재수없어 라고 말하기도 해요. 너무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모범적으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저도 제가 SJ라서 제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흐트러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네. 자, 이제 SP 아이들은 활동형입니다. 이 SP 아이들은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고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네. 그래서 순발력이 있고 운동선수들 중에 SP가 많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재미있는 것을 좋아하고 매우 활발하죠. 네. 그래서 이제 쾌활하고 유쾌한 아이들인데 네. 때로 과다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SP 아이들은 경기나 모험, 활동적인 장난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은 그 활동적인 걸 좋아하면서 시합에서 훌륭한 팀워크, 그 팀워크가 되게 좋고 네. 의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네. 무슨 유형인지 여러분이 어른들로 봐도 좀 짐작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체육이나 음악, 미술, 연극, 공예, 기계학, 건축학 이런 쪽에 과목에 아이들이 끌린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SP 아이들은 계획한 일을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엄마들이 좀 못마땅해 하는 점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 교육에서 성격 유형과 자녀지도 이런 것을 이제 강의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강의가 끝나고 엄마들이 나와서 자기 아이를 좀 검사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SP 유형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보면 엄마들이 좀 싫어하는 유형일 수도 있는데 네. 부모들이 왜 이 SP 아이들을 검사해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활동적인 반면에 인내심이 없고 뭔가 그렇죠. 그리고 뭘 하라 그러면 미리미리 안 하고 정리정돈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보다는 이런 문제점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이번에는 이 SP 아이들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아이들은 재미있는 활동을 병행하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앉아서 그냥 한 곳에 앉아서 공부하면 좋은데 왔다 갔다 하고 냉장고도 뒤져보고 장난도 한번 개 한번 건드려 봤다가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죠. 네. 또 공부하는 동안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아마 남동생이 그랬나 봐요. 이 SP인가 봐요. 그냥 앉았다가 팍 일어나서 팍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탁 일어나더니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의자 다리에다 지 발을 묶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일어나니까 어이쿠 앉아야지고 앉고 그래서 우리 한바탕 네. 웃은 적이 있어요. 아마 네. SP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SP형의 아이들은 처음에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SP 아이들이 계획한 일을 잘 끝내지 못하니까 끝내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로를 SP 아이들의 진로를 보면 체육, 경제 분야, 마케팅, 판매, 의료, 예술, 또 사회사업, 레크리에이션, 비서 등이 적합하네요. 예를 들어 요즘 많은 아이들이 원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사업가 등이 SP들에게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또 SP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종류가 있어요. ISTP가 있고 ISFP, ESTP, ESFP가 있기 때문에 이 네 유형들은 색깔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또 어머니들 중에 혹시 SP가 있으시면 아이들이 이해가 더 잘 될까요? 그런 뜻도 아니더라고요. 네, SP형 엄마들이 SP형 아이들을 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성격의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지요. 학교 다닐 때 아마 공부는 안 했지만 사업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은 아마 이 SP 유형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제가 사업을 했어? 네. 이런 유형들이 다게 SP형입니다. 자, 다음은 NT형인데 NT형은 저희가 사고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NT는 직관적이고 사고형이죠. 직관형이면서 사고형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NT형은 되게 똘똘해 보이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세 보이는데 NT형은 센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NT형 아이들을 볼 때 유리 같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리가 단단해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가 단단해 보인다고 이렇게 툭툭 치면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보이지만 또 의외로 상처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NT형 아이들은 진지하고 때로 수수께끼 같은 존재, 뭐 과학자, 철학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NT들은 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느낀대요. 이제 자기가 이렇게 되게 생각이 앞서가서 남들하고 되게 다른데 좀 남들이 시시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많이 한대요. 어른들이 건방지다고 하고. 네네 맞아요. 그리고 네. 이들은 또 알고자 하는 것이 많아서 왜라는 질문이 또 많고 아이들 중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엄마들이 힘드는 것은 야단을 치면 초연하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단 쳤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연하지만 되게 자존심이 강하고 요즘 젊은이들 말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네, 근자감을 보이는데 이제 때로 근자감도 자기 정신 건강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학자나 철학자 형이고 또 여자 NT들은 야, 좀 여자가 그게 뭐냐, 좀 조심해라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여자들도 어째야 된다 이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 NT들이 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옛날 같으면 여자가 그러면 되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이제 이 NT들은 규칙을 소홀히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급에서 외톨이일 수가 있고 유치원에서 이야기 나누기를 하다 보면 가끔 안 듣고 딴짓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그렇게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자기는 벌써 다 알기 때문에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딴짓을 하는 그런 아이들은 NT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NT형 아이들은 기획이나 연구,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쉬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장점을 되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주 똑똑해 보이고 따지기도 잘해서 강한 아이라고 생각해서 엄마나 아빠가 말을 함부로 좀 세니까 그냥 나도 좀 세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의외로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NT들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몰두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관심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쳐다도 보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차이가 크다는 거죠.
자, NT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이번에 그러면 NT 아이들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NT형들은 유리 같은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NT형 아이들은 인격을 존중해주고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허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 NT니까 T가 있으면 저는 좀 무서워요. 논리적이고 막 이렇게 응? 선생님이 F시라 그러시는 거죠. 말도 잘하고 따지는 거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NT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는 세 보여요. 그렇지만 격려가 많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진로로는 이 NT형의 아이들은 과학계나 엔지니어, 발명가, 정치, 철학, 저널리스트, 문제 해결사, 지도자와 통솔자, 정책자, 활동가. 대단한 네, 진로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자나 PD나 과학자나 정치인들은 NT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NT형도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INTJ, INTP, ENTJ, ENTP 네. 유형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자, 다음 NF형을 보죠. NF형은 감성형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이면서 감정형의 아이들이 NF죠. 직관과 감정이 결합된 아이들. 조금 부드럽겠네요. 네, 부드럽기는 하지만 되게 주관이 뚜렷하고 따뜻한. 그러니까 주관이 뚜렷하면서 따뜻한. 또는 예. 따뜻하면서도 주관이 네, 뚜렷한 네.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NF도 INFJ도 있고 INFP도 있고 ENFJ도 있고 ENFP도 있어서 조금씩은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큰 그림을 보자면 네. 이 NF 아이들은 동화책을 읽고 상상적이고 공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책 읽고 그런 이야기. 어른들로 보면 책이나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이야기 꾸미기를 즐겨하고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는 감정이입이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여자아이들은 감정이입을 잘하면 좋게 보는데 남자아이들이 너무 감정이입을 잘하면 엄마들이 좀 걱정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NF 아이들은 거부당하는 것에 예민합니다. 엄마나 아빠나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거절하는 느낌을 가지면 예민하고 그리고 이들은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지향을 해서 진정성, 정직. 그래서 어른 NF들은 상대방이 진실하지 않는 것을 참 못 참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지향하고 네. 어른들의 인정을 중시하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NF 아이들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자, 이 NF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 아이들은 논리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칭찬해줄 때도 공개적인 관심과 칭찬보다는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러서 관심과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상적이고 낭만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데 그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진실을 말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주 좀 좋습니다. 진로로는 이 아이들은 예술, 문학, 목회, 심리상담, 성직자, 순수과학, 작가, 외교술, 판매, 교직 등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를 아주 존경하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해서 그 머리에서 그렇게 술술술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분들이 NF형이네요. 네. 그래서 이 NF 아이들은 예술가, 상담사, 성직자, 작가 등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NF가 많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남자 NF들을 특히 엄마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SJ이면 더 못하죠. 네, NF를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응. 남자가 너무 약하다, 여리다, 또는 음. 좀 약간 4차원적이다? 이렇게 상상적이고 공상적인 그렇죠. 이야기를 예, 예. 좋아하기 때문에 예. 4차원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음.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간혹 엄마들을 1대1 상담을 할 때 엄마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4가지 유형을 설명해주고 네. 내지는 제가 NT나 뭐 NF 이런 걸로 설명해주거나 SPNF를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고 이 중에 뭔 것 같으냐 그러면 NF인 것 같다는 엄마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NF는 그 아이가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엄마하고 다른 거다. 예. 특히 이제 SJ인 엄마들인 경우에 이해 못하죠. 네 엄마가 참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 네. 아이가 이상한 게 결코 아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아이는 또 이 SJ 엄마하고 사는 게 힘든 거죠. 네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엄마들의 걱정은 얘가 이상한 아이 아니에요? 이런데 이상한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잘 이해해서 그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키우시는 게 좋고 네. 그 성향에 맞는 진로를 갖도록 그런 직업의 방향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SJ 엄마가 이렇게 NF 아이를 이해 못하겠다고 들고 오시면 제가 그렇게 물어보죠. 아이가 누가 변하는 게 좋을까요? SJ가 변해야 될까요? NF가 변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둘 다 못 변하는 거죠. 예. 다만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향을 알고 나면 좀 엄마들이 마음이 좀 편해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방향이 잡힐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은 아이들의 성격을 SJ, SP, NT, NF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죠. 자, 오늘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첫 번째 아이들의 유형에 대해서는 알아보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의 성격 유형의 틀에 넣지 마세요. 즉 아이들을 단정 짓지 말라는 이야기죠. 다만 우리 성격 유형은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자, 두 번째는 성격이 다른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대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개인차나 욕구 등을 적절히 맞추어서 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녀들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인식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자녀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의 4가지 기질을 통해서 내 아이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 회에는 엄마의 성격 유형에 따라 자녀 양육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주위 분들, 친구분들, 이웃들에게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